오늘 에코프로는 전일 20일선 돌파 이후에 다시 이렇게 눌림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바로 포스코 홀딩스 덕분에 그렇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를 보시면 전일에 15%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아주 근래 들어서 최고의 상승률이 나오고 최고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33만원대의 박스권 상단을 다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당연히 오늘은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옵니다. 이거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다시 반등을 좀 줬다가 또 조정이 나왔다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에 매도를 할 것 같으면은 지금 같은 기회다. 왜냐면 포스코 홀딩스가 뭘로 올라갔어요? 2차 전지로 올라간 게 아니라 철강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물론 포스코 홀딩스는 대부분의 매출이 철강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2차 전지 쪽보다는. 그렇죠. 원래 철강주의 전 세계적인 탑 클래스예요. 그런데 2차 전지 리튬으로 엮이면서 그동안 2차 전지 종목이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움직였지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하고는 좀 다른 움직임을 펼쳤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철강 덕분에 오른다 하더라도 어쨌든 너는 반은 2차 전지야 해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같은 포스코 퓨처엠 같은 종목들도 다 연관을 받아서 반등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나서 요렇게 조정이 나오니까 오늘 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패턴이 다르다는 게 정말 천만다행인 게, 보세요.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요 박스권에 요 진폭이라 그러면 여기서 요까지 폭을 얘기해요. 이 진폭이 점점 작아져서 이평선이 다 밀집을 하니까 이평선이 위든 아래든 어느 쪽으로 확산이 된다. 그러면 이평선이 벌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벌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쪽으로 방향성이 나오는데, 요게 아주 멋지게도 장대 양봉으로 요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와줬다. 그러면서 이평선의 이격이 이제 상방으로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동안 정확하게 33만원대가 박스권의 상단이었죠. 이 상단을 돌파했으니까 이게 저항 라인이 지금 이제 뭘로 바뀌어요? 이게 바로 지지 라인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33만원만 이제 이탈하지 않으면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요 34만원, 5만원, 6만원 요 사이에서 지금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33만원 이하로만 안 떨어지면 돼요. 그러면 2차 전지 종목들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최근에 전저점을 딱 지지하면서 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오늘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포스코 홀딩스 덕분에 움직인 거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가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왜 올랐어요? 포스코 홀딩스가 급등한 이유는 바로 실적 때문인데, 실적이 2차 전지 쪽으로 잡히던 철강 쪽으로 잡히던 어쨌든 회사 실적이 좋아지니까 주가가 급등했던 거예요. 결국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쪽으로 붙고 있습니까? 실적 부분으로 붙어 있어요. 실적.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니까 그쪽으로 수급이 붙어서 갔잖아요. 정작 실적을 딱 발표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떨어지죠. 아니면은 안 오르죠. 그래서 실적이 좋은 쪽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지금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얘기가 요날 나왔던 거예요. 이틀 전에. 그러면서 주가를 딱 쌍바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실적 발표가 실제로 좋게 나오거나 컨센서스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은 추가적인 반등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1,4분기 때 있죠. 1,4분기 이제 4,4분기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1,4분기 발표를 하잖아요. 이 1,4분기 발표 때에 계속해서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추가적인 반등이 또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국인들이나 기관이나 결국 뭐를 하려고 그래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돈을 벌려고 하는데 어느 종목을 삽니까? 지금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좋은 쪽으로 주가는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2026년 실적 상향 종목 리스트, 요렇게 해서 지금 포스코 홀딩스 실적 때문에 급등한 것처럼, 또 현대차 급등한 것처럼, 현대차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나서 바로 현대차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실적 때문에. 그래서 실적과 기대감이 한꺼번에 있는 종목들 쪽으로 외국인의 수급, 기관의 수급이 옮겨가고 있다. 바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요 실적 상향 종목 리스트를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봉 매수 타점 또 일봉 매도 타점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다 드리면서 어때요? 허투루 된 자료가 없이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실적 상향 종목 리스트를 4분기 그 다음에 올해 1, 4분기까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그래야 주가는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들을 딱 리스트를 만들어서 보내드립니다.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실적이라고만 문자에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고정 댓글에도 링크 걸어놨어요. 요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신청하셔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복잡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문자에다가 실적 요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종목을 선택할 때에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종목 쪽으로 해야 주가는 눌리더라도 결국 실적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삼성전자나 포스코 홀딩스만 보더라도 실적이 얼마만큼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 실적 상향 종목 리스트 꼭 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에코프로가 과연 10만원대를 언제 돌파하느냐 이거예요. 자 보세요. 중요한 것은요, 요 9만원대요. 자 여기가 9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0만원이에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9만원대에서 출발을 해서 외국인이 12만원대까지 주가를 올렸어요. 그래서 12만원이 그때 저항선이 된다. 그리고 나서 다시 주가가 쭉 하고 떨어지면서 각종 악재들이 나왔죠. LG 엔솔이 포드사하고 계약 해지를 하고 이런 EV 쪽 전기차 쪽 악재들이 나와서 주가가 떨어졌지만 결국 외국인이 주가를 끌어올렸던 요 자리, 요 9만원대 여기를 안 깨잖아요. 이 부분에서 계속 지지를 하죠. 그러면서 결국 지금 차트별로 보면 뭐가 나오고 있어요? 쌍바닥이 나왔어요. 그런데 21선을 돌파하는 요 흐름 속에 오늘 주가를 잘 봐요. 자 이제 요게 중요한 겁니다. 보시면 오늘 고점이 얼마예요? 오늘 고점이 얼마냐고 보니까 바로 99,200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10만원을 지난번에 제가 요 12월 중하순 부분에 10만원을 갖다가 계속 넘지를 못하고 요렇게 있었을 때, 이게 나중에 주가가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올 때는 이 자리가 매물대가 많아서 이 매물대가 많아지게 되면 이게 나중에 뭘로 바뀌냐면은 저항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만원 돌파가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요 10만원대를 돌파하게 되면은 요 매물대가 저항대에서 돌파가 나오게 되면 다시 뭘로 바뀌어요? 지지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10만원이 그만큼 중요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돌파가 금방 나오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바닥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그 다음에 9만원대를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21선이 이제 요렇게 내려와요. 내려오면은 돌파가 더 쉽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조정이 음봉으로 나왔지만 요 60일선하고 5일선을 안 깨고 있죠. 그러면 내일 93,000원대만 잘 지지해주면 돼요. 혹은 9만원까지 살짝 눌렸다가 반등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은 10만원을 돌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을 모으고 그리고 나서 21선 위에 안착을 하게 되면은 10만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추세는 다시 한번 12만원대로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입니다. 요 BM도 봐봐요. BM도 오늘 똑같이 이렇게 내렸죠. 어제까지 요 15만 5천원대로 올랐다가 중요한 가격대는 이 에코프로 BM은 얼마예요? 16만원이에요. 16만원. 그렇죠. 요 16만원이 쫙 갔을 때 지난번에 요거 봐봐요. 이렇게 봤을 때 지난번에 주가가 떨어지고 반등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요 16만원대를 돌파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게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나중에 반등이 나왔을 때 요 16만원대가 똑같이 무슨 가격대가 된다? 매물대가 되고 저항대가 된다. 그래서 요거 돌파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게 된다. 하지만 요걸 강력하게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지지로 변하게 되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쵸? 지금 똑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가 조정이 나왔지만은 일단 5일선을 지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5일선, 그 다음에 여기 14만 5천원대의 중심선이 있어요. 이 중심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일단 쌍바닥이 만들어지고 쓰리바닥 만들어지면서 요 21선이 이제 다 내려왔죠. 이제 점점 내려오죠. 그러니까 돌파하기가 더 쉽겠죠. 그래서 21선을 자꾸 돌파하고 이탈하고 돌파하고 이탈하고
이렇게 하면은 21선에 대한 저항선이 무뎌져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평선에 관계없이 돌파하기가 좀 더 수월해진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일단은 2차 전지가 악재 이후에 바닥을 다지는 모습,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1선을 트라이하는 모습까지 나와주고 있어서 한번 중요한 가격대들 제가 이렇게 딱 찍어놓은 가격대 있죠. 10만원, 그 다음에 16만원. 자, 여기를 돌파할 때에 반드시 누가 들어와야 된다? 외국인이 요렇게 한 번씩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 주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